유튜브에서 미래드림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추석 명절 숨어서 지내는 듯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잘 다녀오셨어요? 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참고로 저희 박생사는 처갓집이 경상도, 그 다음 본가는 전라도. 화개장터죠. 네. 일단 뭐 주택 문제가 네. 항상 이슈가 되는데 가격도 많이 올랐고 뭐 없는 분들은 아쉬움이 진짜 극에 달해가지고 앞으로 집 마련할 수 있겠냐 아쉬움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매물단지인 집이 있어요. 있어도 없는 듯한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이른바 이제 농가주택. 네, 맞습니다. 근데 농가주택 때문에 이제 상당한 손실을 보신 사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얘기하면 이제 서울에 집이 있으신데 1세대 1주택, 네. 그리고 비과세 요건까지 다 갖춰서 그래서 세금이 없다 하고선 집을 팔았는데 네. 떡하니 세금이 날라왔어요. 왜 그랬죠? 너는 1주택이 아니다. 너 너 2주택자다. 2주택자셨나 보네, 그러면.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난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혹시 우리 와이프가 나 몰래 샀나? 이런 고민도 했는데 알고 보니 농가주택이 있었던 거예요. 예. 농가주택이 있으면 주택은 2주택에 들어가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억울함을 호소한 거죠. 대응 사례를 봤더니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왜요? 간단하게 왜 억울해? 농가주택이기는 하나, 거기서 거주도 안 했고 업을 위해서 필요한 관리사 해가지고 작업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농기계가 보관돼 있는 창고, 네. 그런 개념이고, 얼마나 억울했는지 마을의 이장,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이웃분들 해가지고 여기서 거주하지 않았다라는 입증 서류, 무늬만 집이지. 네. 그렇게 했는데 결국엔 졌어요. 네. 일단 국세청의 입장은 뭐였던 거죠? 일단 무늬가 집이에요. 무늬가 집이야.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살 수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막혀 있으면 집이에요, 원칙적으로. 관리사나 이런 걸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용도 변경이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주택이 아닌 걸로 아예 등록을 바꿔 놓으시는 게 좋죠. 이분도 아마 예상하기로는 그 재산세를 주택으로 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택으로 재산세를 냈기 때문에 시군구에서도 주택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주택이라는 걸 보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를 하죠.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실질 과세 원칙. 네. 실질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선상만 있고 그거 갖고 다투는 거는 좀 억울한 감이 있긴 해요. 실제로 갔을 때 지붕이 없었으면은 됐을 건데. 농가주택이 있나라고 고민이 되시거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 영상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항상 사전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산세를 고지를 받을 때 주택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정말 관리사고 내가 농업 용도로 쓰는 거지 거주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변경해 놓는 게 맞고. 그렇죠. 용도 변경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주택도 그렇죠. 빠지는 게 좋은데 용도 변경이 또 쉽지도 않고 비용도 들다 보면 그러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거는 후반부에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관련된 세금에 대한 방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농가주택이 핵심이다라는 부분은 인지를 하시고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이분 같은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라고 해가지고 세금이 없다 생각했는데 네. 이제 세금을 냈단 말이죠. 도대체 다주택이 되면 어떤 세금에 문제가 있는지 조금 간략하게만 짚고 갈게요. 간략하게. 네, 간략하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라는 걸 내는 거죠. 그렇죠.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보유세라고 하죠. 네, 이 부분을 먼저 짚고 가면, 자, 다주택자라고 하면은 보유세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게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세졌어요. 그리고 지금 눈물 흘리시는 분도 많고 네, 지금 우울증 걸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진짜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작년부터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뭐가 바뀌었냐면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이면 그리고 전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3주택 이상이면 세율이 2배가 돼요. 보유세에 대한 세율이. 2배 이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주택 수를 줄이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데 이미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 수로 인한 세율 차이가 너무 큽니다. 특히 농가주택이 주택수에 산입되는 거는 어떻게든 피하거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가 주택 집값보다 세금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양도세인데, 네. 1세대 1주택이면 뭐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네.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세금에서는 제일 파워풀한 부분이에요. 네. 사실은. 농업에 대한 부분이, 그 부분도 파워풀하고. 1세대 1주택자면 9억까지는 세금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냐. 예를 들어서 5억에 샀는데 집이 9억이 됐어요. 네. 그럼 1세대 1주택자면 세금이 빵이에요, 빵. 9억까지 빼주니까. 그렇죠. 근데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그러면 4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농가주택이 한 채가 있다. 앞에 사례처럼. 예. 그러면은 그 9억에 대한 감면이 없는 거죠. 없죠. 네. 오해가 많거든요. 농가주택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서 난 비과세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 그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법이 엮여 있어서 제가 이제 농가주택 위주로만 좀 설명드리면 농가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주택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다른 분들이 막 농가주택은 괜찮아 하시는 건 뭐냐면 다주택일 경우에 중과세율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2주택자, 3주택자. 그 주택수를 계산할 때 농가주택은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혼용이 돼가지고 헷갈려서 농가주택 괜찮다 하고 1주택 적용을 하는 분들이 큰 콜 다치시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 거는 다주택 중과가 안 되는 거는 맞는데 1세대 1주택은 된다. 이걸 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주택자. 왜냐면 2주택자, 3주택자가 매매할 때마다 양도세율이 중과가 되는 게 달라지는데 20%, 30% 예, 되죠. 그렇죠. 다주택자면은 양도세도 더 많아지는데 여기서는 빼준다. 맞습니다. 일단 농가주택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뭐 시골에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농가주택이냐 아니냐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양도세 중과가 되느냐 안 네. 되느냐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배제되는 농가주택. 농가주택이란 기준은 이게 농촌에 있다고 다 농가주택이 아니고요. 네. 일단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수도권, 광역시, 뭐 특별자치시 있잖아요. 네. 거기 외에 읍면에 있어야 되고 말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읍면 그리고 기준시가가 3억 이하여야지 농가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역시에 있는 군에 있거나 군지역 그리고 경기도에는 읍이나 면 그리고 세종시에도 읍하고 면이 있어요. 네. 거기에 해당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의 그냥 읍이나 면에 있고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여야 농가주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3억을 넘어버린다든가 읍면이 아닌 동에 있다든가 뭐 촌이라고 하더라도 농촌이라고 하더라도 읍면이 아니라 그냥 동이야. 그런 건 농가주택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읍면에 있는지 동에 있는지를 우선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동에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양도세 1세대 1주택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중과에도 포함이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읍면에 있다. 그러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는 주택수로는 포함이 되지만 다주택 중과에서는 빠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주택에 대해서는 뭐 세무사분들도 상당히 복잡해서 포기한 분들도 말하면서도 확신이 안 서네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까 주택을 매매하기 전에 검토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농가주택이 있어요. 오를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뭐 매매도 잘 안 돼. 하지만 나한테 있으면은 문제가 될 것 같고 특히나 내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거나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 적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정리를 하는 건 이제 팔던가 뭐 증여를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안 쓴다 그러면 이제 헐던가 네. 요 중에 해야죠. 특히 이제 증여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한테 주겠다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왜냐면 자녀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요즘엔 집 주면 네. 환영 못 받죠. 그쵸. 뭐, 아니, 집이 좋은 집이면. 그렇죠. 받죠. 서울에 있는 집이면 네, 모르겠지만. 뭐 그러겠지만, 이제 지방에 있는 농가주택을 떠넘기면, 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은 농가주택이 있을 경우에 보유세라든지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외 조건들이 있어요.
그쵸. 예, 뭐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는 농가주택 같은 경우 좀 다른 규정이 있다든지 네. 한데 일단 구체적으로 농가주택의 세금에 대한 부분은 2편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